일각천풍이라 해가지고 말로 남을 재밌게 한다는 뜻으로 수업이 되게 재밌으세요. 순풍 만법령 수업 이끌어 나가시는 게 거침없으세요. 매일 수업이 변화무쌍처럼 다양하고 그 준비도 매우 철저한 분이세요. 따분한 한문 공부도 생활과 만나면 즐겁다. 상주공고 전용한 선생님의 생활 밀착형 한문 수업을 만나보자. 상주공고 아이들에겐 두 가지 필수품이 있다. 첫 번째는 등하굣길 교통수단인 자전거. 자전거 도시 상주의 명성에 걸맞게 자전거 타기가 생활화돼 있다. 상주공고 아이들의 두 번째 필수품은 다름 아닌 한자 사전이다. 생활하고 됐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네? 왜 그런 거예요? 그냥 한문 좋아해서. 한주 공부 학생들이 한자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예, 봤거든요. 예. 얼마나 잘하는지. 책을 읽고 신문을 보고 하는데 큰 어려움 겪지 않을 정도로 한문에도 소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캐스터 해볼까요? 우리 학교에서 상주공 고등학교하고 철도 정립과 그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이름까지 한번 써보자. 일필휘지. 거침없이 한자를 써내려가는 아이들. 상주공업고등학교 철도장비과 소속은 물론 가족 이름까지 막힘이 없다. 신복녀라고 저희 어머니 이름 쓴 거예요. 네. 제 이름이랑 그다음에 학교와 그리고 이제 부모님 이름. 부모님은 어떻게 읽어요? 저 아버지 이름은 이 제자 영자시고요. 네. 어머니 이름은 김복자 순자시고. 요즘에 보통 한자 사람들이 몰라서 부모님 이름 쓰기 좀 난감한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술술 잘 쓰네요. 저희 부모님 이름 정도는 외우는 게 맞다고 보니까요. 상주공고에서 유일한 한자 교사 전용한 선생님의 수업 준비물은 늘 한보따리다. 교사가 준비한 만큼 학생들이 따라준다는 게 선생님의 소신. 도대체 보따리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자, 자리 빨리 옮겨주세요. 모든 별로 빨리 앉아주세요. 각자 자리에 앉아 반복해서 쓰고 외우는 과목쯤으로 여겨지는 한문. 하지만 선생님 수업은 너댓 명이 얼굴을 맞대고 공부하는 모든별 학습으로 진행된다. 신화를 배웠죠. 그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게 뭐야? 전설. 그렇다면 제목이 어떻게 되죠? 자, 손가락을 들고 한번 따라 써봅시다. 다 같이 같을려. 선생님을 보며 손가락으로 따라 쓰는 아이들. 위로하고 모든 감각기관을 옆쪽으로 집중해서 쓰는 것이 가장 공부하는데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장차장. 한 가지 어떤 감각기관으로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냥 눈으로 따라 쓰는 것하고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따라 쓰는 것하고 정신을 집중해서 보는 것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한 곳에 집중이 되었을 적에 가장 학습의 효과가 크다고 느꼈었습니다. 이번엔 단원의 배경 지식을 알아보는 시간이다. 쟤 누구야? 주섬주섬 선생님의 보따리가 개봉되는 순간이다. 이 친구지?
이 친구라고. 백문이 불여 일견, 100번 들어봤자 한 번 보는 게 낫다. 아이들의 시선과 흥미 끌기는 일단 성공이다. 그리고 이건데 말하자면 이게 복두라는 겁니다. 요렇게. 신라시대 관모인 요렇게 이제 가려져 복두를 쓴 있었겠지. 당나귀 인형만 보여줘도 한 번에 이해하는데 알고 구구한 있는 설명이 뭐 필요한가. 속편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모든별로 지금부터 본문에 제시된 한자를 찾고 협의를 통해서 해석을 하기 바랍니다. 여기 거 있잖아. 3개 다 하고 네 노래가 여기 3줄하고 내 2줄. 여기까지? 알았죠. 각 모둠별로 문장을 나눠서 한자를 찾고 나중에 모아서 종합적으로 해석을 한다. 한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은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모동원들 같이 그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보다 나은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자라 그랬지? 이거 뜻이 두 개 있는데 법칙하고 법칙. 이거 해석상으로 법칙이 만든 것 같아요. 법칙. 음과 뜻 둘 다 모를 땐 요새 아이들 말로 대략 난감이다. 지금 한자 뜻을 몰라가지고. 한자 뜻을 몰라가지고. 네. 이럴 땐 모둠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열하나. 음과 뜻 아무것도 모를 땐 획수로 찾는 게 상책. 이게 그러니까 뜻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는 가장 이제 간편하면서 힘든 방법이 총 이제 획순으로 찾는 방법을 같이 찾아주고 있었어요. 이번엔 모둠별로 의논하며 해석을 할 차례다. 향중, 창문, 이거. 향의 노래처럼 외치니 오군이 어여이다. 임금님기가 당나귀이다. 그 후 바람이 불 때마다 오군이 려려이 임금님기는 당나귀이다라고 해요. 왕오지하여 내벌 주기 식산소요 산소유를 심고 바람이 불 때마다 임금님기는 길다 하더라. 친구 거 좀 보고 도움 얻어서 그런 거요. 저도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네. 이렇게 모여서 하는 수업 방송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친구들끼리 뭐 도움도 주고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외우는 건 이제 쉽게 날아가는데 이건 저희가 직접 찾아서 생각하고 머릿속에 집어넣으니까 더 오래 남고 재미있고 한문이라는 과목 자체가 이 본문의 분량은 많고 이 찾아야 하는 한자는 많기 때문에 혼자서 하기에는 수업 시간에 조금 버거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지식의 교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감의 교류. 그러니까 좀 도와줘. 좀 도와줄게. 선생님은 아이들의 수업 참여도와 과제 수행 등을 실시간으로 평가하고 점수를 준다. 왜 쉽지 않았어요? 네. 했긴 했는데 이게 덜 해가지고 29번 제주에는 19점이다. 오케이, 잘했다. 대상이 PDA는 선생님의 13점이다. 필수입니다. 성실해서 잘 되었다. 정보를 제가 재가공하기가 쉽고 학생들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수월합니다. 예전에 쓰던 교무수첩의 경우에는 그 교무수첩이 일일이 수기로 기록한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가 다시 2차 가공을 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지금 PDA에 기록된 이 자료들은 컴퓨터에서 얼마든지 2차적으로 재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죽전하나요? 오케이. PDA에 기록된 점수는 학생 수준에 맞게끔 지도 방법을 연구하는 자료로도 10분 활용한다. 선생님은 신세대에 맞는 한문 수업을 연구하느라 늘 종종걸음이다. How are you? Good, thank you. How are you? Fine, thank you.
원영민 선생님입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나 이런 그 교육과 관련된 그 사이트, 그래서 그 외국에는 어떤 방식으로 그 수업을 준비하고 자료들을 준비하는지 그 묻고 도움을 청하고 했던 선생님입니다. 스캇은 선생님의 신구조화 방식의 한문 수업을 만드는데 적잖이 도움을 준 동료 교사다. 야, 근데 영어 선생님하고 이렇게 한문 선생님하고 있으니까 생소하네요. 동생이 만나서 보다 좋은 어떤 교육적인 환경을 구축하자, 뭐 그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What do you think about Mr. John? I think he is a fantastic teacher and an excellent person. I'm very honored to work with him. 선생님이 한문과 멀티미디어를 접목한 수업을 시작한 건 2002년. 첨단 영상에 익숙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려면 쏟아야 하는 공과 품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세요, 되게. 뭐 포토샵 작업이죠. 포토샵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홈페이지에 올릴 자료를 가다듬는 겁니다. 선생님이 개설한 홈페이지에는 직접 제작한 동영상과 애니메이션, 플래시 등 진귀한 자료들이 가득하다. 이런 그 사면초가 부분에 그 노래가 들리고 이 시청각적인 그 자극이 됨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이 사면초가라는 고사성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심어주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주로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항상 열려있는 공간 속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교학성장이라고 하죠. 저는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성장을 하게 되고 학생들은 저에게 배우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밀을 지켜야 되는데 교과서와 현실을 접목시킨 선생님의 수업은 늘 살아있다. 결국 못 지킨다고. 그래서 결국 비밀을 누설하게 되는데 그 누설하는 장소가 어디야? 대나무 숲에서. 우리 임금님께는 당당히 기다라고 들릴만 한지 아닌지 대나무 소리 바람 불 때 한번 녹음했는 걸 들어보자니. 우리 임금님께는 당나귀 기다타는 소리가 들렸나? 네. 아니잖아.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있냐? 진실은 결코 은폐될 수 없다. 왕 자신을 비난하는 소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말하는 걸 수 있다. 백성들의 바람에 기기를 알아. 다음 시간에는 더 알아보게 하고 평가를 배우게 되고 오늘 모든 결과들을 낸다고. 첫째는 표라는 글자의 이 한자의 생성 원리를 조사하고 두 번째는 표와 관련된 사진, 반드시 여러분들이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생활과 동떨어진 학문은 흥미를 잃게 마련. 그래서 빼든 카드가 생활 밀착형 한문이다. 살아있는 그 생활 속에서 한문이라는 과목을 끄집어내서 학생들에게 표와 관련돼서 한 번 더 생각해보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과제물을 내게 된 것입니다. 과제물을 하기 위해 먼저 도서관을 찾은 아이들. 용준이가 책을 찾고 현호가 네가 공부를 하고 모든장이 정해준 역할대로 각자 표에 관한 자료 찾기에 나섰다. 아이들이 찾을 자료는 표의 발생 원리와 표에 관한 고사성어 5가지. 스스로 찾아 공부하는 습관을 들인 터라 자료 찾는 데는 선수급. 또한 협동학습에 익숙해진 아이들이라 호흡이 제법 잘 맞는다. 5개 쳐야 되는데 고사성어, 어떤 거요? 사치니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어버이를 섬김에 효도로서 섬긴다는 말. 일단 앉아봐. 아까 우리가 적은 거는 한포의 발생 원인을 있잖아. 이거 2개랑 사진도 넣고 하다 보면 17장은 될 것 같은데. 사진 들어가서 사진은 양목에서 가봐야 되는데 양목에 가까운 데가 없잖아. 그렇지. 실생활에 관련된 표가 생활 속에서 효 사진이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다. 결국 선생님께 SOS를 청한다.
과제물. 그 이제 효가 교과서 속에 있는 그 효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이제 직접 와닿는다 이런 거야. 그 생각만 충분히 모아지면은 굉장히 참신한 좋은 그 사진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이 충분히 따라줘야 되지. 결손과정 같은 경우는 할머니랑 손자랑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할머니가 손이 부러질 정도로 저희는 그걸 못 느끼고 있잖아요. 효에 관한 걸. 효를 이번에 사진 찍어가지고 효를 느껴봤으면 좋겠다. 이런. 그럼 설명 그런 식으로 못 떨어지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사진, 그다음 좋은 생각들이 모였을 때 좋은 그 보고서가 나온다는 거지, 그지? 전화해. 네. 참전화를 사용했으나 아이들이 생각해낸 아이디어는 주름지고 누수해진 어머니 손이다. 과연 그 손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다름 아닌 농산일로 평생 흙과 살아온 어머니가 그 주인공이다. 옷만 빼고. 동준이가 잘났네. 동준이가 손 이쁘니까 가서 내가 얘기를 해서 상의를 잘해볼게. 그래서 네가 데뷔된 사진을 찍자. 동준이의 손과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같이 찍어 대비시켜보자는 의도다. 학교 숙제로 한문 숙제를 내거든요. 거기서 효에 대한 그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탁드려야 될 게 있는데 손주 같은 학생들의 부탁에 어머니가 흔쾌히 손을 내주신다. 아이들의 눈에 비친 어머니 손은 거친 풍파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우리네 어머니들의 손이었다. 이렇게 어머니들의 손에 쭈글쭈글한 손을 보게 되면은 정말 제가 잘하겠다 생각이 들잖아요. 그걸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게 됐어요. 효를 알려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알게 됐는데 부모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것도 부모님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효에 관해 생각을 끄집어내준 어머니 손. 이것이 선생님의 생각을 키우는 생활 한문이다. 선생님, 오늘은 복장이 좀 다르네요. 아, 예. 오늘 필요한 자료를 좀 촬영을 할 게 있어가지고. 카메라하고, 예. 삼각대하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다음 단원과 관련한 과제를 하는 동안 선생님도 학습 자료 준비에 나섰다. 선생님이 찾은 곳은 효자 정재수 기념관. 폭설을 만나서 아버지하고 같이 죽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이 정재수 어린이는 옷을 벗어서 아버지에게 덮어드리는 효와 관련된 단원에서 학습 동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유용한 자료다 싶어서 취재하러 왔습니다. 선생님은 사진작가협회에서 활동하는 프로 사진작가다. 뷰파인더 속에 담은 효에 관한 우리의 전통과 미술 작품들을 통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실제로 효를 얼만큼 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 효라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한테 제공하고 그 친구들이 집에 가서 이제 이 효라는 것을 실천으로 옮겼을 때 교육이라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닐까. 답사를 마치고 어느새 늦은 밤. 여보, PD 어디 가셨지? PDA를 손에 쥐고 나서야 한시름 놓는 선생님. 오늘 답사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올려놓고 점검에 들어간다. 이 사람의 얼굴을 형상해서 하면서 이 안에 늙으신 부모님을 얻고 있는 자식의 모양을 형상했다는 점에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제시했을 때 나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주일 후 효에 관한 단원인 세상을 울린 효심 첫 시간이 시작됐다. 이 듬성듬성한 모습을 아이가 등에 업고 걸어가는 모습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모니터를 봐주세요. 단원에 대한 선생님의 개요 설명이 끝나고 드디어 과제 발표 시간이다. 애절한 음악과 함께 담은 효에 관한 사진들을 보며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에 선생님 표정이 흡족하다. 실생활 때 찾은 효로는 일을 하시고 있는 할머니의 손을 보면 부모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 노력을 하시는지 알게 해줍니다. 그만큼 못하겠다. 아주 준비를 성실히 잘해왔고 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엔 선생님 차례. 제가 전재수 기념관에 지난 주말을 여기가 다녀왔습니다. 과제를 하고 학습 자료를 보며 효에 대해 진지한 생각을 하게 된 아이들. 생각을 키우는 생활학문의 교육 효과가 아닐까. 교실에서 이렇게 수업하면은 잘 안 외워지거든요. 머리 아픈 거 제가 싫어해가지고. 근데 이런 한문 시간에는 항상 밖에서 이렇게 과제 같은 거 하고 하다 보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외워지는 것 같아요. 단순히 책 속에서만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직접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동학교당입니다. 동학과 관련해서 가리키는 단원이 있어가지고 자료 준비차 들렀습니다. 선생님은 학습 자료 준비차 틈틈이 카메라를 둘러매고 유적지를 찾는다. 늘 준비하는 교사. 소외돼가는 과목이지만 그래도 준비한 만큼 알아주고 열심히 따라주는 아이들이 있어 늘 힘을 얻는다. 준비한 만큼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제가 열심히 모으고 학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그런 과정들 자체가 한문 수업을 좀 더 알차게 재미있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거운데 내려놓으시고 얘기하세요. 뭐 한문을 그리 잘 옛 아신다고 한문을 가르치지만 옛것 그대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게 선생님 소신. 선생님 좌우명 있으세요? 좌우명은 일신 우일신이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날로 새롭게 하고 또 날로 새롭게 한다. 워낙 급변하는 시대이다 보니까 늘 새로운 생각 속에서 깨어있는 생각 속에서 학생들이 끊임없이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들로 인해서 학생들의 삶이 조금 더 풍요로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상 되겠습니다. 이 친구가 작년에 한문 지존입니다. 애들하고는 관계는 괜찮고. 선생님은 매해 한문 지존을 뽑는다. 그래서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에 올려 학생에게는 자긍심을 높여주고 선생님은 그 대가로 보람을 얻는다. 제가 정여지아처럼 뽕문화의 개그였는데 선생님께서 더 큰 세상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자주 와. 얘기도 좀 하고. 그래. 청출어람이란 말이 있잖아요. 쪽빛이 쪽불에서 나왔지만은
쪽풀보다 더 프로다. 제가 가르친 이 학생들이 더 큰 사람으로 크기를 전 내심 기대합니다. 식사랑들은 매일 널 미치게 해. 오늘 하루가 길었다는 생각. 그 정상으로 뭐라 그래요? 있죠. 터프데이. 상주 공고가 고등부 씨름계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상주 공고는 안동체육관에서 열리고 있는 회장기 전국 장사 씨름 대회에서 고등부 단체전 준우승과 개인전 85kg 이하 용잠급 3위를 차지했습니다. 상주공고는 지난해 전국 씨름 대회에서 창단 이후 처음으로 고등부 우승을 차지한 후 좋은 성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성화고라 하면 공고나 정보고처럼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학교로 아실 텐데요.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바로 취업하는 학생들도 꽤 많습니다. 올해 19명의 공무원 합격생을 배출한 상주공고를 찾아 그 비결을 알아봤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고3 학생들이 학교에서 모의 면접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경상북도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해 필기시험에 합격한 뒤 면접만 남겨두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공무원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나라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면접 대기자를 포함해 상주공고에서 올해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19명, 서울시에 8명, 경북시군에 4명, 경북교육청 6명, 안행부 1명입니다. 특성화고 졸업자나 예정자를 별도로 공무원에 임용하는 제도가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별도 전형이라 해도 4대1 정도의 경쟁을 뚫어야 합니다. 상주공고는 정규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을 공무원반, 공기업반, 대기업반, 기능인재반, 해외 취업반으로 분류해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부터 했습니다. 물리 수업을 해주시거나 전공 수업을 집중적으로 해주시기 때문에. 고2 때부터 진로 적성을 찾아 집중 공부를 하다 보니 공무원뿐 아니라 도로공사 같은 공기업에도 여러 명 취업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그 프로에 의해서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주고 저희들 학교에서도 열심히 가르치고 했던 게 비결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상주공고의 취업 소식이 알려지면서 중학교 상위권 학생들 지원도 잇따라서 내년 신입생 취업자 특별 전형의 경우 112명을 뽑는데 200명 가까이 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상주 공고에서 올해 12명의 학생이 경북교육청과 경상북도 공무원으로 합격하고 5명은 서울시 공무원에 1차 합격해 경북도 내 특성화고 가운데 4년 연속 가장 많은 공무원 합격자를 배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학교 측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해당 공무원 시험 전형 중 특성화고 졸업자나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전형의 응시에 합격했습니다. 상주 공고는 재능 있는 학생들을 공무원반과 공기업, 대기업, 해외 인턴십, 기능 인재반으로 별도로 배치해서 집중시킨 점을 비결로 꼽았습니다. 학생들이 제작하는 안동 MBC 청소년 리포트. 기술직 공무원을 꿈꾸는 특성화 고등학생들을 위해 도교육청이 채용 설명회를 여는 등 맞춤형 교육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병철 안동 MBC 청소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사의 강의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 학생들, 성의 있게 답변하는 강사, 모두가 진지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술직 공무원을 꿈꾸는 상주공업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실제 현직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막연하게 꿈만 꾸었던 공직 생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힘을 내서 시험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이 2018년도 지방공무원 기술직 경력 경쟁 시험과 관련해 도내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의 우수한 인재를 찾기 위해 관련 학과가 설치된 19개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채용 설명회를 3월 12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합격하고 나서의 생활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궁금했는데 현지에 계신 분들이 와서 세세하게 알려주시니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번 설명회는 학교 취업 관계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사부서 담당자와 기술직 공무원이 시험제도, 응시 방법, 직무 수행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공무원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채용이 되었을 때 각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것까지 설명이 된 것 같아서 학생들이 공무원 준비에 많은 동기부여가 된 것 같습니다. 시설공업직렬 11명을 선발하는 2018년도 특성화고 경력 경쟁 시험 원서 접수는 오는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이며 필기시험은 5월 19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무원을 꿈꾸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동 MBC 청소년 기자 현병철입니다. 경북 상주시하고도 낙양동에 자리한 상주공업고등학교. 친환경 공업 분야 특성화 고등학교로 공업계 고등학교 가운데 경북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지역 명문 사학입니다. 토목 시스템과 철도 전기과, 건축 시스템과 자동차 기계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전공 분야에 걸맞은 최적의 교육 활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토목 시스템과는 친환경적인 공간 창출을 위하여 토목 전문가를 배출하는 토목 분야 명문 학과입니다. 저희 철도 전기과는 첨단 철도 시대를 대비해 맞춤형 교육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전국 유일의 철도 전기과입니다. 저희 자동차 기계과는 미래 산업에 걸맞은 친환경 자동차 분야와 기계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학과입니다. 저희 건축 시스템과는 인간에게 최적화된 건축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 친환경 건축 설계를 목표로 하는 학과입니다. 각 학과별로 최적의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상주공업고등학교. 최근 취업과 기능대회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상주공업고등학교만의 특별한 점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어떤 특별함인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상주공업고등학교의 명품 취업은 전국적으로 명성이 자자한데요. 이 성과의 밑바탕에는 5트랙이라는 특별한 취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5트랙은 무슨 뜻인가요? 예, 5트랙이란 우리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서 공무원반, 공기업반, 대기업반, 기능인재반, 해외 인턴십반 이렇게 5분야로 나누어서 전략적으로 취업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 개개인의 특기와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 지도를 함으로써 매연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연속 공무원 최대 합격이라는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반은 공무원 시험 과목인 물리를 전공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방과 후에도 지도교사와 메신저를 통해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질 만큼 열정을 가지고 학습에 임하고 있습니다. 조재민 지원자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인 행동에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하며 공기업반은 각 공기업별 채용 절차에 맞춰 NCS 수업, 모의 면접 등의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기업반은 국내 유수의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각 기업별 인적성 시험 등 다양한 채용 절차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사망 추이에 대하여 뭐가 더 높은지 어떻게 알아요? 그 자료를 보면은 참고하면은 증가와 추세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기능인재반은 기능인 양성을 목표로 기능대회 입상 등을 통해 명품 취업이라는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해외 인턴십반은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기업의 해외 파견 부문에 학생들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상주공업고등학교는 전공별 기능반 운영을 통해 각종 기능대회에서도 매년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에서 2016년에는 11명이, 2017년도에는 9명이, 그리고 올해는 10명의 학생들이 입상했는데요. 매년 10명 내외의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상주공업고등학교 기능반은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네, 저희 학교 건축기능영재반은 전국기능대회를 목표로 학기 중 많은 시간을 건축 설계나 목공기술 습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능반의 자랑거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기능영재반은 남들보다 숙련된 기술과 실무 부분을 배울 수 있으며 각종 대회에서 입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술 습득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에서도 다양한 방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주공업고등학교는 매년 학생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해 최적화된 실습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최신식 실습동과 기자재 확충으로 매년 기능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상주공업고등학교는 공업계 고등학교이지만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위해 도서관에도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상주공고 도서관이 큰데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 도서관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에 독립된 현대식 건물입니다.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책은 몇 권 정도인가요? 총 6만여 권 정도로 상주시 관내 최대 규모입니다. 그런데 공업계 고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책의 권수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생들이 전공 지식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을 겸비하여 지덕체를 아우르는 전인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상주공업고등학교 교육 방침입니다. 도서관에는 학교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역사관도 함께 존재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이곳에서 애교심과 자긍심을 또 한 번 느끼곤 합니다. 이곳을 구경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이곳에서 학교의 오랜 역사를 보니 학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 저도 꼭 성공해서 학교를 빛내는 인물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주공업고등학교의 또 다른 자랑거리로 관악반을 꼽을 수 있는데요. 지역민들을 위한 지역사회, 학교 개최를 비롯해 매년 대내외 행사에서 학교의 이름을 빛내고 있습니다. 관악반은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었나요? 저희 관악부는 1976년에 설계를 하여 대략 40년 정통의 관악부가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어떤 활동들을 하였나요? 먼저 그중 많은 대회를 했었는데 그중 세계 라이온스 대회와 경북 도민체전 그리고 전국체전, 시민체전 등 많은 다양한 행사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관악반의 자랑을 한 가지만 한다면 어떤 게 있나요? 경북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인 상주공업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다양한 학생들과 같이 연주를 한다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상주공업고등학교는 1970년에 개교한 오랜 전통의 사학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최근 5년간 73명이라는 공무원 합격 성과로 인해 전국에서 입학 문의가 쇄도할 만큼 학교 명성이 더 높아졌으며 재학생 교육열 또한 매우 뜨겁습니다. 주변의 높아진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저희 상주공업고등학교는 앞으로도 교사, 학생, 학부모가 삼위일체가 되어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학생이 만족하는 학교, 모두가 오고 싶어하는 학교, 아름다운 문화가 있는 학교, 저희 상주공업고등학교로 오세요! 경북지방직 공무원 시험 합격자를 학교별로 조사한 결과 도내에선 상주공고가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해 8년 연속 최다 합격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상주공고는 지난해 고3 졸업반 199명 중 45명, 22%가 공무원에 합격했으며 경북지방직 공무원 합격자도 모집 정원 25명의 68%인 17명을 배출했습니다. 공무원뿐 아니라 토지주택공사, 철도공단 등 공기업도 5명, 부사관에는 26명이 합격했습니다. 상주공고는 자체적인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오고 있습니다.